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꺼져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녹화 시작합니다.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북스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6번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시냐면 그 536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6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현장학습 관련된 문제예요. 현장학습 관련된 문제는 녹색책하고 파란책이 있는데 주 내용은 이제 녹색책에서 이제 이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도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가를 근거로 나의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그 학습 활동을 구체에 쓰고 역사 지식의 성격과 관련지어 밑줄진 기획과 니은의 차이점을 쓰시오. 자, 그래서 현장 학습 활동 계획이 나타난 체교사의 학습자관을 쓰고 경복궁 같은 역사 현장을 학습자로 활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경복궁 같은 이제 역사 현장 같은 거는 현장 학습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 체교사의 이제 중학교 현장 학습 이제 활동 계획 이렇게 있고, 그 나도 역사가 뭐 경복궁 탐구 있고요. 학습 목표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 활동 개요가 있는데 현장 학습 활동과 이제 사후 활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게 뭐냐면 되게 이제 현장 학습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 이 내용을 좀 보는데, 대개 보면 현장 학습 진행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는 문제 해결 제시예요. 문제 해결 과제 제시야. 그 다음에 과제를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해결하고, 그래서 과제 해결은 여기 이제 그 현장 학습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 활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절차가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제 지문이 물어보는 것이 가를 근거로 해서 나의 니은과 디귿에 들어간 학습활동 구체 써라.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가는 이제 학습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경복궁을 답사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확인하고 더 알고 싶은 탐구 주제를 찾을 수 있다. 그다음 경복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과 주어진 정보를 새롭게 해석하고 다른 자료를 탐색하여 탐구 주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경복궁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학습 목표가 영역별 목표 중에 기능 중심, 그러니까 학생 활동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경복궁에서 어떤 것들을 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게 니은과 디귿에 이제 들어갈 내용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유추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이제 모르겠죠. 예, 모르죠. 근데 이제 그 문제 지문을 보면 대충 이제 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답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답이기 때문에 예상 답안하고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보면 어 그 현장 학습 활동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경복궁의 기획의 안내자를 가지고 모든 걸 답산다. 예. 그리고 교과서 사진 자료와 실제 모습을 비교하고요. 여기 비교가 있죠. 여기. 예.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을 포기하고 이제 이렇게 탐색하는 거 요런 거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경복궁의 건물 배치들을 보고 경복궁의 건물 위치를 확인한다. 주요 건물의 형태와 기능, 특징 등을 안내자로 찾아본다. 그리고 경복궁의 안내자를 여러 각도로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이제 고조해 가지고 요 니은을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경복궁의 역사 변천 과정을 살펴보기도 한다라고 답을 달아 놨어요. 예. 요 내용을.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답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추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약간 주관적 답안이 설정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채점 기준을 모르죠, 저도.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요거하고 요 내용을 보고 요렇게 추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추론하는 과정을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적어 놨어요. 예. 요게 몇 페이지 보시냐면 1217 페이지 보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추론하는 과정은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후 활동을 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예. 현장 학습 활동과 사후 활동 내용을 보고 디귿에 들어갈 것을 추론하는데 자 경복궁에 대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안내 자료에 들어갈 정보를 선별한다. 그럼 그다음 활동이 뭐냐?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손실되었다가 흥성대원군이 재건된 사실을 제시해 본다. 뭐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자료가 어떻게 이제 제시되는가 요 내용은 여기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예. 그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답안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생각하고 이제 추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 지식과 생각 성격과 관련되어 밀주진 기획의 니은의 차이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기획은 이제 보면 안내자를 가지고 모든 걸 답사한다죠. 자 안내자료라는 것은 어떤 성격이 있어요? 그냥 외부에 지어진 그 객관적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니은의 이제 내용은 안내자를 발표하고 이 비교한다는 거냐. 예. 단순히 정보가 주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뭐냐면 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인식 주체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좀 구성을 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예. 요런 내용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답을 이제 제가 이렇게 달아 놨거든요. 기획은 이제 단순히 이제 안내문만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역사 지식은 외부부터 그대로 수용된 것이다. 근데 이 니은은 그 안내문을 통해서 비교하고 분석을 하는 거니까 역사 지식은 인식 주체에 따라 상대적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니은은 무슨 관점과 연결되냐면 구성주의 관점과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현장 학습 활동 계획에서 나타난 체교사의 학습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제 학습자가는 이제 쓸 때는 뭘 써야 되냐? 아, 그래서 이제 그 역사는 하나의 해석이며 학생들의 역사 수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해석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사가 이렇게 활동 중심의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갈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갈색책을 근거로 해갖고 역사는 하나의 해석이며 학생들은 역사 수업을 통해 이를 알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 해석을 해야 한다는 교사의 생각하는 교사는 학생 활동을 강조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체교사죠. 이거 정확하게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경복궁 같은 역사 현장 같은 학습자를 활용할 때 기대되는 장점 두 가지 쓰시오. 자, 이거는 현장 학습 장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학습 장점은 녹색책이고 파란책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그 현장에서 기대는 역사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역사가 주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예, 역사 사실을 주체적으로 이해한다. 여기 이제 현장학습 장점으로서 기본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 것 딱 보시면 일단은 이제 첫 번째 문제하고 요 첫 번째 문제는 이 추론형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걸 학습 목표하고 요런 내용들 예문을 보고 인제 추론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인제 실제적으로 답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추론형 문제가 나오면 그냥 나중에 풀어 보세요.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점수가 안 되는 거야. 변별력이 없어. 답안은 그 채점자만 출제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고요. 그다음 역사 지식 관련된 구성주의 관련된 문제는 약간 인제 그 파란 책에 있는 구성주의와 갈색 책 내용들 좀 읽으면 대충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뭐 학습자 간도 나름대로 이제 교육학 지식 좀 알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경복궁 같은 역사 현장 같은 현장 학습 장점은 이건 암기하는 내용이다. 예. 그래 갖고 요런 그 첫 번째 유형의 문제 이 추론하는 문제들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잠시 그냥 미뤘다가 나중에 푸세요. 예. 어차피 이거는 이제 맞출 확률이 없다 생각하고 이거는 나 나도 못 맞히지만 다른 사람도 못 맞히거든요. 변별력이 없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까지 그 밑에 내용만 좀 변별력이 있고요. 예. 그래서 굳이 추론하는 문제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예. 어차피 그거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도 못 맞히면 남도 못 맞힌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떨어지는 원인도 요 문제가 못 맞춰 갖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현장학습 장점 쓰는 건데 남들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 못 맞췄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7번 문제 해 볼게요. 자, 7번 문제는 15 년에 나왔죠. 15 년에. 19 년까지는 되게 인제 그 어떤 문제 09 년에서 19 년까지 10 점짜리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10 점짜리. 예. 20 년부터 인제 없어졌는데 그래 갖고 인제 이 10 점짜리 문제에 주로 역교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행위학습 이론도 나와 있고 등등 있는데 여기 인제 탐구학습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좀 집어넣었어요. 주의학습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김 교사는 가화 자료를 활용해서 미추치 인물의 행위에 대한 제시할 수 있는 성향적 성향의 설명을 예를 두 가지 쓰시오. 어, 그 이러한 설명 방식 문제점 두 가지 쓰시고 그리고 김 교사 자료 나와 다를 활용하여 주제학습을 진행할 때 그 가장 적절한 주제를 쓰고 이를 지도할 유의점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가자료는 이제 뭐냐면 이 코르테스라는 인물이죠. 음. 그래서 멕시코의 아즈텍 왕국을 점령했던 인물이잖아요. 그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오늘날 이제 그 아즈텍 수도였던 테노치트타 멕시코 시티를 정복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 행위를 성향적 설명을 예를 들면서 써라.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성향적 설명이 뭐냐? 성향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평소에 보였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그 여러 가지 인제 어떤 성향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 성향 이론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 이론. 하나가 이제 뭐냐면 가지론의 성향적 이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햄펠이 주장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디너가 먼저 처음에 성향 이론을 주장했죠. 근데 이 가디너의 이론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갑은 망치를 을 쳤다. 예. 그래서 갑은 망치를 을 쳤다.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로 개인의 성향을 설명하는데 그 예를 쓰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인제 그 템페레의 성향 이론은 개인이 아니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집단군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코르테스라는 인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코르테스는 개인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햄페르의 이론이 아니라 가지론의 이론을 적용해야 돼요. 요거는요. 이 가지론의 이론은 노란 책이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이 공식에 따라서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갑은 망치를 을을 쳤다. 요런 공식에 따라서 여기를 쓰면 코르테스의 인제 행위를 이렇게 대입을 해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남색 녹색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코르테스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서 정복력 아니 코르테스가 아니라 그 예문 중에
정복력, 권력력, 명예욕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남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대입을 해보면 자 코르테스는 권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명예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남색책의 내용을 적용하면 그래서 이렇게 냈어요. 갑은 을을 쳤다. 왜냐하면 갑은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남색책 예문에 있는 걸 적용해서 보면 코르테스는 아즈텍을 정복했다. 음. 왜냐하면 정복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다음에 이게 한 가지 나오죠. 코르테스는 아즈텍을 정복했다. 그리고 명예욕을 가진 사람이다. 두 가지 나올 수 있고 코르테스는 아지트를 정복했다. 왜냐하면 권력력을 가진 사람이다. 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정복력, 그 다음에 명예욕, 권력력 요걸 이제 세 가지를 해갖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템펠 공식에 맞춰가지고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코르테스를 가디노 공식에 하나 맞춰 쓰고 템펠 공식에 맞춰 쓰는데 템펠 공식에 맞출 수 없죠. 이거는요. 템펠은 어떤 그 뭐냐면 집단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집단군을 대상한 거야. 왜냐하면 템펠 입장 때는 가디노의 인호는 과학적이지 못해요.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하잖아. 그래서 그 과학적인 설명이 되려면 여러 사람들 모인 것들을 이제 일종의 묶어가지고 설명해야지 확률적 과학적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템펠의 어떤 성향 이도는 그 개인의 어떤 성향 이도를 뭐냐면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도식에. 자, 그러면 이런 그 성향적 설명 이론의 어떤 문제점 두 가지 있어요. 이거 항상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행위 이론, 성향적 설명 이론, 합리적 설명 이론 많이 나오는데 성향적 설명 이론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요거야. 문제점이 뭐냐? 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간의 행위는 도식화시킬 수 없다. 시기나 장소에 따라 목적에 따라 성향 따라서 성향과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꼭 외워두세요. 예. 법칙적으로 계속 나와. 이 내용은. 음. 법칙보다는 자주 나와요. 자주. 예. 아주 자주 나오는 그 문제 유형이에요. 문제 풀어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행위 이론을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교사가 이제 주제학습을 이제 진행할 때, 여기 주제학습 있죠? 적절한 주제를 써라. 이게 주제를 써라는 게 상당히 이제 뭐냐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주제학습 보면 이제 주제의 설정 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단원명을 그대로 쓰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좀 두 개를 연결시켜 갖고 거시적인 그걸 두 개 연결시켜 갖고 쓰는 것도 있고 또 세 번째는 또 미시적인 것들을 이제 소재로 해갖고 연결시켜서 쓰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요거에서 이제 내용을 유추해 보면 이게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주제는 뭐냐? 그 당시 아메리카 원주민의 착취 사례 및 지배의 정당성 여부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걸 했냐면 대개 보면 한 개의 주제가 아니라 한 개의 소주제가 아니라 두 개의 소주제를 엮어갖고 써야지 학생들의 어떤 탐구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뭐냐면 길러낼 수 있고 역사 사고를 길러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소재가 아니라 두 개의 소재를 이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메리카 주민의 어떤 착취 사례와 지배의 정당성 여부를 가지고 주제를 정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다하고 라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착취하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근데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이건 나쁜 거다. 뭐 이렇게 논쟁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적절한 주제를 썼고요. 물론 그거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를 이제 지도할 때 이제 뭐냐면 유의점을 써라. 네, 유의점을. 그래서 유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제학습의 이제 내용을 이제 쓰시면 돼요. 세 가지. 그래서 녹색 책이나 남색 파란 책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썼어요. 그 개론설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의 주제에 여러 역사적 사건과 상황 형성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 주제의 탐구 학습으로 구성하기는 탐구 방법을 안내해야 되고 주제 속에 들어가는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야 된다. 예. 그 구체적 사례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제시할 경우에는 이거 뺏겨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된다. 예. 있죠.
그 외에도 선정된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에 관심이 필요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제를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주제 학습에 대해 어떻게 어떤 점을 유의할지 이렇게 쓰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녹색 책하고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의 주제 학습 내용 중에 유의점과 관련된 내용을 다 적어 놨거든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는 좀 다른 답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예시 답안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받아들이세요. 요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8 번을 볼게요. 8 번. 자, 8 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것도 인제 19 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10 점짜리 논술 문제에 나왔던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글쓰기 수업이 나오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도 나오고요. 드레이의 설명 모델 적용 내용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서술형 평가 관련된 그 내용도 있어요. 되게 복합형 문제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자료 1 번, 자료 2 번, 자료 3 번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역사 글쓰기 수업과 이를 통해 서술형 평가 방안을 논수하시오. 그래서 크게 이제 역사 글쓰기 수업과 서술형 평가 방안을 논하는데 요게 이제 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플러스 뭐가 있냐면 행위 이론이 있어. 드레이의 설명 이론이죠.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론. 자, 그래서 자료 1번 보면 이제 그 뭐뭐 고등학교 땡땡 고등학교의 교생 실습 협의회가 있죠. 그 지도교사와 교생 간에 그런 이제 글쓰기 수업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 뭐 약간 이제 사료 수업도 이제 끼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뭐 행위 수업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자료 2번 보면 교생 1의 수업 계획표가 쭉 있죠. 예, 그래서 수업 자료가 있고 평가 문항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교생 2의 수업 계획표가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쭉 있는데 요거 인제 다 보기는 힘드니까 문제 풀면서 인제 골라서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역사 글쓰기 종류에 관련하여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각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역사 글쓰기 수업. 글쓰기 수업은 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세 가지 유형. 예.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기역에 이제 들어갈 것, 니은에 들어갈 건 뭐냐 하면 자, 이번 연구 수업에서 신라의 삼국통일 주제로 글쓰기 수업과 서술 평가를 연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료학습을 바탕으로 못못이 되어 글쓰기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 못못이 되어 글쓰기는 여기 들어간 게 뭐야? 첫 번째 유형인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죠.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 자, 학생이 마침 역사가인처럼 글을 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역사가처럼 이제 사료를 분석하고 어,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했고 그다음 니은에 들 것은 저는 못못이 되어 글쓰기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은 학생들하고 구조적 상상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각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요게 뭘까? 세 번째 유형, 글쓰기 유형인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죠. 자기가 마치 역사적 인물처럼 이렇게 돼서 글을 쓰는 거죠. 예. 세 번째 유형이죠. 자, 그래서 인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이 질문을 볼게요. 자, A를 수행하는 기준을 한 가지 쓰고 B와 관련해 드레이의 설명 모델을 정의할 때 고려할 요소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럼 A를 이제 볼게요. 지문이 많아 가지고 찾기가 좀 힘들긴 하는데 자, 이 지도교사 이제 교생 간에 얘기가 있다가 역사가의 글쓰기 얘기했다가 지도교사가 그러면 이제 이 역사가 글쓰기가 이제 사료 비판 분석과 관련되니까 사료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적절한 사료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사료 선정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료 선정은 뭐 할 것이냐. 사료 선정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남색책에도 있고 그 뭐냐 남색책이 아니라 녹색책도 있고 그다음에 노란책도 있죠. 예, 요 내용을 이제 써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예상 답안에다 적어 놨어요. 여기 쭉 맞죠? 수행 제시는 쭉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요게 또 물어보는 게 이제 행위 이동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와 관련된 드대의 설명 구도의 절대 고려점을 요소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B를 보면 역사적 인물을 이제 하고 나서 이때 이제 역사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드레이의 이론을 제시할 때 고려할 점. 그래서 고려할 점은 드레이는 목적, 상황, 그 이유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쓰시면 돼요. 그 드레이의 목적은 그 사람이 처했던 상황이나 결정의 목적이나 동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써야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질문 볼게요. 이게 내용을 물어보는 게 많아가지고 자 미음 문항을 비교해서 니은 문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서술해보고 요거부터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미음 문항을 찾아보자. 자 여기 미음 문항을 이제 찾아보면 이렇게 쭉 찾아보면 여기 있어요. 자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삼국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 글을 쓰죠. 그래서 조건이 있죠. 그래서 조건 1과 조건 2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술형 평가 문항인데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니을 문항은 좀 볼게요.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딱 봐도 뭐가 문제야? 네, 니을 문항은 응답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답안을 작성한지 너무 막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론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술형 문제를 뭐냐면 만들 때 유의사항도 있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응답할 조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 모른다. 그 외에도 뭐 암기할 내용 그대로 기술할 수 있고 역사 사고를 풀어낼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가사를 공통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포함하여 니은의 문항을 수정한다. 이게 막연하니까 가사료를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이 니은의 문항을 수정하는 거야. 그럼 가사료가 어디 있어요? 통일신라 시위 이후에 신라 관련 사료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가사료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일동사망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사료들이 일동사망의식을 이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또는 삼국 통합 정책, 민족 융합 정책이라고 또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갖고 요걸 이제 역사적 의미는 이제 살리면서도 이게 한정 지어줘야 될 거냐. 그러면 요 가사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정 지어주면 되죠.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면 자, 일동사망의식, 삼국통합정책이나 민족융합청의 의미를 써쓰고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삼국통의 역사적 의미를 쓰시오. 물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답안이 존재하지만 일단 종전의 삼국통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라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제한을 뒀다. 제한을 둬서 서술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적용 문제인데 요거는 평가책을 굳이 이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평가책이 아니라 이제 녹색책 그 뒷장 있죠? 녹색책에 보면 그 뒷장에 평가책 내용이 있거든요. 평가 관련된 그 평가 관련된 내용만 봐도 이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평가책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 녹색책 뒤에 있는 평가 관련된 내용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근데 요즘에 이제 평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공부를 해두셔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제 이렇게 풀어보고 마지막 이제 질문을 볼게요. 자, 디귿에 비추어 나에 들어갈 미응의 채점 기준을 쓰시오. 그러면 이제 디귿을 이제 찾아봐야죠. 아유, 찾는 것도 이게 힘들어. 문제 지문이 많아가지고요. 자, 그래도 이제 이 수업에서는 이게 역사적 인물 글쓰기 수업이에요. 이 수업은 학생들하고는 구조적인 상상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의 이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네. 그럼 목적은 목적에 맞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 평가가 나와야죠. 이게 채점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요것도 좀 주관적인 관점이지만 하여튼 그 답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인물들이 보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생일의 수업 계획표나 뭐 이렇게 이수업 계획표를 보면 주로 이제 뭐 역사적 인물이니까 여기 나온 게 김유신, 뭐 태종왕, 문무왕 이런 것도 있고 태종무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앞에 있는 목적에 맞춰서 그 내용에 있는 그 계획표에 있는 내용 인물들 끄집어내서 채점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조력 상상 또는 감정이입을 통해서 역사적 인물, 그러니까 이제 거기 계획표에 있는 김유신, 그다음에 태조 무용왕, 그다음에 문왕 이런 사람들 하나 서술하면서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다양한 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그 목표와 내용과 평가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예. 예, 목표 내용 평가가 있지만 평가의 기준은 당연히 목표와 내용에서 끊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목표, 그 내용에 있는 인물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안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 요거 외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한 답안은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 예시 답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9번 문제 보죠. 9번 문제. 자, 9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이제 잠깐만요. 음. 이것도 원래는 이제 주제학습 관련돼 갖고 그냥 집어넣긴 했는데 이 주 내용이 주제학습보다는 뭐가 이제 있냐면 갈색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재구성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수업 구성의 재구성. 그래서 이제 있는데 교육 과정을 이제 받아들일 때 역사 수업 역사 교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재구성을 해 갖고 받아들이잖아요. 수업 계획에. 그래서 이거 갈색책이 있어요. 갈색책.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이거는 갈색책 이론을 따오긴 했는데 좀 우리가 보는 그 이론책에서 그 보는 되는 것은 아니고 소재만 그냥 모티브만 따왔고 실제 답안은 20년 문제는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답안은 이제 출제자가 임의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못 풀어. 그래갖고 그 20년 역교권 추론용 문제 때문에 큰 당혹감을 느꼈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답을 이제 달아놓은 게 그 채점 교사가 들어와서 저한테 답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상 답안은 제가 생각한 예상 답안이 아니라 실제 채점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다 틀렸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갖고 역교동 평균 점수가 진짜 그 몇 점 나왔냐면 그때 한 20 몇 점이 역교동이었는데 그때 1, 2점? 그러니까 뭐 행위학습 이론 같이 이제 그냥 주는 거죠. 그런 문제들 제하고는 2, 3점 제하고는 다 그었다고 그래요. 예. 다 그었다고. 예. 그래서 그때 뭐 합격자들이 뭐 이렇게 역경을 공부했다는 내용은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냥 합격자나 떨어진 사람이나 다 평준화됐어. 2, 3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역전원에서 이제 보고 합격한 게 아니라 한국사 세계사 과목 보고 이제 맞춰갖고 합격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기출문제 예상 답안, 역교는 답안은 실제 답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정보를 입수해서 채점 교사, 역교론만 채점한 교사한테 들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20년대 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게 하도 많이 나니까 이제 그 21년 때는 이제 조금씩 없어지다가 거의 한두 문제 나왔죠. 그것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올해는 아예 안 나왔어요. 아마 채점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문제가 발견된 것 같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응시생들이 잘 모르니까 잘 자기 의도대로 맞춰 쓸 수는 없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20년 이후부터 점점 줄어서 아마 올해는 이제 거의 안 나왔어. 한 문제도 안 나왔죠. 초등 문제가. 내년에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달달 암기해 갖고 쓰는 문제들. 뭐 약간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만 나오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데 요 문제는 갈색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모티브로 해가지고 문제를 냈지만 답안은 갈색책이 없어요. 자기가 이제 임의대로 설정한 거야. 예. 자, 하여튼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가는 이제 송교사 중학교 역사 수업 연구일지다. 그래서 나는 가을 토대로 교생을 위해 작성한 역사 수업 연구 안내서이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제 그 가는 이제 송교사 중학교 역사 수업 연구 일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있고 송교사의 수업 설계가 있는데 조선성리학 수용 정착 관련된 내용 있죠.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교생 수업의 역사 수업 연구 안내서 등등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밑줄친 기획 학생들 고려해서 그 선교사가 디귿으로 선교할 때 검토할 점은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선교사의 내용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답을 썼냐면, 그러니까 출제자의 얘기하면 가와 이 가에서 추론을 해갖고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어떻게 추론하나, 아무리 그런 답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을 그냥 자기들이 뺏겨가지고 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답안 설정한 건 아니니까 출제자 그런 식으로 답안 설정했대요. 수업 내용이 주제 학생의 이해 능력에 적합하니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유사 답안으로 수업 내용이 주제가 학생들 관심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요 내용을 채점 기준으로 잡았다고 그래요. 예, 일단 제 생각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다음 역사 수업 연구소에서 주제 선정에서 해당 단원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가르칠 주제에 결정한다. 그 니은에 들 것은 이렇게 주제 학습이니까 기본서에서 이제 주제 선정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 선정 내용에 입각해서 답을 낼 줄 알았어. 아니야. 보통 이 주제 선정을 어떻게 하든 주제 학습의 주제 선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예, 그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출제자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추론해 갖고 쓰라고 하는 건데 왜 저는 제가 머리가 나쁜지 몰라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 추론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니은에 들 것을 그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답을 달았대요.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지, 학생이 배워야 할 가치가 있는 주제인가. 이걸 써야지 맞게 해줬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지막 지문에 보면 가와 나의 근거에 선교사 교육과정 교과서 관점 쓰고 밑줄친 니은의 교사의 전문성 관계를 교육과정 얘기로 서술할 것.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를 재구성으로 이제 정했다고요. 재구성. 아까 얘기한 이걸 갈색 책에 있는 내용, 재구성 관련된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된 내용을 모티브로 문제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지문만 봐도 왜 재구성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이걸 생각을 해갖고 뭐 요걸 가지고 내 재구성했다. 수업 내용이나 교육과정 내용을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했다.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설정했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교육과정 교과서 관점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재구성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재구성이 들어가야지 채점했다고 그거요. 맞겠다고 하고 그다음 교사의 문제의식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교사의 전문성이다. 이것도 재구성. 네. 그런데 채점한 교사 그 선생님이 얘기하면 이렇게 답을 쓴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다는 거야. 한 명도.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빵점 처리했다. 빵점 처리했다. 저도 이제 이걸 쓰려면 못 쓸 것 같아. 뭐 응시생이 신이에요? 출제자가 어떤 얘기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을 해갖고 냈는지 어떻게 알아? 뭐 객관적 기준도 없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의도는 좋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냐면 학생들 그 응시생들이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 달다 외우고 학원 강의나 이제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좀 문제점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좀 생각할 문제들을 좀 낸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생각할 문제를 냈으면 답이 여러 개가 되잖아. 답이. 근데 답이 하나야. 예. 자기가 딱 정해놓은 답만 채점 기준으로 정해놓고 한 거야. 그럼 지 생각을 그냥 강요하는 거지. 그럼 뭐 이게 그냥 문제로서 이게 약간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서 이런 문제를 자기들이 풀려고 하면 자기들은 못 풀걸요? 이거 어떻게 알아 그걸. 출제진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은 못 풀어요 이런 거.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10번 문제 볼게요. 이 10번 문제도 여기 보면 이제 소재는 약간 이제 그 뭐 녹색책이나 이런 데서 따온 것 같아. 근데 그 녹색책 답안 외워 가지고 쓰면 틀려요. 그냥 여기에서 출제진의 말을 따르면 요 예문을 보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예. 예문을 보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이제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좀 요건 한번 읽어 볼게요. 다음 전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어, 그래서 박교의 수업 계획에서 고등학교 근무하는 박교사는 조선후기의 신문제 동요의 단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풍속가를 활용하기로 했다. 박교사는 출처확인, 포면적 읽기, 맥락적 읽기, 의미 도출하기. 읽기 단계인데 이 읽기 단계는 뭐 우리가 이제 보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설정해서 조성욱이의 풍속화에 보이는 양반들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교수학습 활동을 구성했다. 그래서 수업 단원이 있죠. 수업 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시학습 내용이 있고 수업 목표 있고 그림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 자료. 그래갖고 이제 A 그림 있고 B 그림 있고 있는데 일단은 이 A 그림은 김홍도 그림이죠. 김홍도. 김홍도의 그림이야. 그래서 이제 짜리짝이라는 자리짝이라는 그림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어, B 그림은 이거는 이제 이거 적어놨긴 했는데 하여튼 B 그림은 이제 조선시대 때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양반이 있고 여기 상민도 있고 양반이 오니까 상민들이 엎드려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신분제 사회를 나타나는 어떤 그림 형태예요. 예,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게 이제 김등식의 노상아정도라는 거예요. 예, 갑자기 생각났어. 예. 김대시의 노상도 그 노상화 정도인데 주의할 점 본 거는 이게 조선 후기 때 그림이고 이거 조선 전기 때 그림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 김홍도나 김득시나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둘 다 그 뭐냐면 조선 후기 때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약간 이제 뭐냐면 그 김득신, 김홍도보다 좀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김득신이 김홍도의 학풍에 영향을 받았다거든요. 예. 그래서 비슷한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요걸 보면 이게 조선전기, 이게 조선후기가 아니라 다 이거 뭐냐면 조선후기 때 그림이야. 조선후기 때 그림. 예. 자, 그 다음에 박교사 이제 교수학습 활동 이렇게 있고 여기다 출처하기 이제 표면적 읽기, 맥락적 읽기, 이렇게 의미 도출하기 있는데 요거는 어차피 설정 자체는 이제 출제자가 했다고요. 근데 약간 우리가 이제 눈여볼 게 출처하기는 좀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런 것들, 근데 요거는 이제 하여튼 그 출제자가 이제 만드는 설정 내용이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획에 들어갈 질문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기획에. 자, 기획을 한번 보죠. 먼저 출처하기면 자료의 저자, 작성 시기, 신뢰성 확인하는 단계인데, 자,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어느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까? 기획은 뭡니까? 이 기획은 이제,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신뢰성을 확인하는 거잖아. 여기 잘 보세요. 저자 얘기하죠. 그다음 작성 시기 얘기하죠. 신뢰성을 확인한. 그럼 당연히 요 다음에 지문은 어떻게 신뢰성을 확인하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믿을 수 있는 그림입니까? 이렇게 답을 써야지 맞게 해줬다 그래요. 신뢰성 관련된 내용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면적 읽기 해가지고 이제 그 자료 A 그림과 B 그림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교사가 질문을 하죠. 가족으로 보이는 그림 속의 인물은 몇 명입니까? 왼쪽에 앉아 있는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고 뒤에 앉아 있는 남자는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쭉 이제 질문을 하잖아. 예.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질문 내용을 이제 쓰는 거야. 예. 요거 외에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자료의 명시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있는 내용들 질문을 여러 가지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오른쪽에 앉아 있는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까요? 남자가 쓰고 있는 오전은 무엇일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용하고 있는 직물기구 이름은 뭘까요? 근데 이거는 니은의 지문은 웬만해서는 답을 줬다고 해요. 여기는 웬만해서. 다만 양반을 쓰면 틀렸어. 왜 양반을 쓰면 틀렸다고 했냐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명시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 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이 그림만 보고도 물론 이제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이 그림에 얘는 양반, 얘는 양반 이렇게 적혀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양반일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이 양반일 수 있구나 추론을 할 수 있어. 그렇지만 노자를 보고 추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얘가 양반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에 양반이라는 말을 쓰면 틀렸다. 예.
질문 내용에 뭐 이렇게 이제 답을 구성했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있고 세 번째 이제 내용을 보면 A와 B의 그림을 디귿의 지문이니까 예. 자, 디귿의 지문은 이제 뭐냐면 맥락적 읽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포면적으로 드러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이 자료 그림을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예, 그림을. 그래갖고 이제 A 그림은 이제 요 그림 포면적인 것들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거는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다시 해석하는 단계야. 맥락적인 요 그림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럼 요게 이제 A, B 그림에서 이제 들어갈 이제 종합적인 질문은 뭐냐 이건데 자 요걸 이제 이렇게 설정했다고요. 자료 A 그림과 자료 B의 그림을 보고 양반의 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다를까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가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도 양반이라고 가정하고 얘도 양반이라고 가정하는데 어떤 양반은 뭐냐면 좀 직접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돗자리를 짜고. 근데 어떤 양반은 하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말 타고 이제 가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 숙이고 그거 그럼 같은 조성이 때 이렇게 양반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게 한국 사람 물론 이거 질문이니까 근데 이렇게 하지만 요렇게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생각하면 요 양반은 이제 뭐는 거야? 잔반이라고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뭐냐면 곧바로 양반이 됐던 어떤 부연 평리라고 이제 상정할 수 있고 요 양반은 지방에 있는 이제 한방계층이거나 그다음에 또 아니면 건사가 건반이거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층 안에서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냐면 이런 색깔 똑같은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양반의 모습이 나타난 거죠. 예. 하여튼 그 질문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질문은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가 있죠. 자료 A 그림과 자료 B 그림을 보고 양반의 지가 다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윗줄진 니은의 반응을 가능한 그림자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그림자를 이제 보면 니은을 보면 자 요 학생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단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학생과 선생님의 대화가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A 그림의 속의 남자를 보고 조선후기 때 몰락한 양반을 하셨습니다. 유교 경쟁했던 양반의 모습을 사라지고 몰락한 양반이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홍이 족보를 매입해서 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자리를 짜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답과 달리 영호는 다른 식으로 해석하죠. 그림을 보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의 자료의 특징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녹색책이나 그 그림자의 특징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저도 처음에는 답안을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파란책에 있는 내용을 집어서 썼는데 틀렸대. 예. 이거는 그런 기본소가 아니라 요 내용 지문을 보고 유추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문을 보고 어떤 식으로 유추하냐면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림자의 특징이 이런 식이야. 예. 그래서 요거는 기본소의 모태를 그 모티브를 따왔지만 답안은 기본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출제자가 그 이런 예문을 주고 이제 주어져서 이제 추론하는 거야. 자, 그렇게 했고 듣기로는 그 의미 도출하기 이 내용이 있죠. 학생들하고 선생님의 내용이 예전에 이제 그 출제 교수님이 자기 강의 시간에 학생에게 물어본 거,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그 강의 듣다가 질문 내용도 있죠. 강의 시간에 자기와 이제 학생들 질문 내용을 그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의 어떤 선생님과 학생이 반응고 이렇게 해서 예문을 만들었다고요. 왜냐하면 그 학생을 했던 그 분이 얘기를 해줬다고. 제가 그 교수님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교수님이 그걸 모티브로 해서 이걸 만들었다 예문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뭐냐면 기본소리가 아니라 아까 말해서 추론형 문제다. 예. 그래서 이것도 거의 대부분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예, 답안도 다만 이제 앞에서 질문 내용 있죠? 두 번째 질문 내용만 좀 약간 웬만하면 다 맞게 해주고 요걸 쓰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이제 공부해도 이제 맞힐 수 없는 거예요. 예, 이건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추론형 문제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음 문제를 볼게요. 다음 문제. 자, 홍교사 이제 수업 읽기를 쓰고 작성 방법에 서술하시오. 자, 요것도
녹색책에 있는 뭐 주제학습이나 토론학습 같은 거 있죠. 토론학습 같은 관련된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의 답안을 보면 그 출제자의 답안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행위 이론 제외하고는. 예. 그리고 이제 그 답안 그 지문 속에서 유추하는 그런 내용들을 냈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뭐 홍교사의 수업 일기를 보고 수업 일기를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 내용 있거든요. 자, 홍교사의 수업 일기가 있죠. 갑신전변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어놨어요. 수업하는 과정에서 내용 있고, 그리고 1자시 학습 목표 있죠. 수업 목표 보면 뭐 급진교파, 온건교파 입장을 비교할 수 있다. 갑신전변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를 비교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갑신전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료들이 있죠. 예. 갑신전변 둘러싼 인물 자료와 역사가들 평가 자료 이런 것도 있고, 개별 활동 보면 이제 인물들의 다양한 주장과 근거를 찾아가지고 있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제 대립 논쟁식 수업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장과 근거를 분류한다. 그래서 입장에서 온건개혁파, 급진개혁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과 근거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 이제 활동에선 영예 설명 보면 뭐 나는 이제 김옥별 선정했는데 그는 성질이 성급하고 정치적 야망이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한 기질의 청년은 정령 같은 정치적 비상수단을 불사합니다. 그래서 갑신전변을 일어났습니다. 이 등등이야.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1차 시학습 활동에도 보면 평가 기준을 A와 B를 입각해서 작성할 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 내용과 형식을 보면 그 밑줄친 그 A는 기억의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단 역사적 인물과 사역들 제시할 것. 가와 나의 활동 곳에서 니들 평가를 기준할 것. 모든 번들이 협력하는가, 또 학생들의 논리 주장에 근거 제시하는가. 요 형식에 맞춰서 이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전석에 다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답안만 좀 알려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다 얘기를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맞춰 갖고 제가 이제 제시된 예시 답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예, 평가 기준 A와 평가 기준 B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준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했는가는 제 문제 분석에 다 적어놨어요. 예,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놨는데 요 답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기준 답안이야. 실제 기준 답안이에요. 예. 그래갖고 요 제가 듣기로는 평가 기준 A하고 평가 기준 B는 실제 기준 답안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유를 그 출제자만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문을 보고 추론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 분석에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참조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자 자료 니은의 활동을 하면서 밑줄진 D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교사가 자료 선정 시 유의할 점을 써라.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문제를 보면 주장과 근거를 하면서 입장인데 요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어떻게 써야 되냐? 그 녹색지기도 예문이 나와 있죠. 그 뭐냐면 대립 논쟁식 수업할 때 자료 선정 관련돼서 각자의 입장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자료를 선정해야 된다. 요 내용 보면 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걸 보시면 쉽게 뭐 유추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근데 뭐 어렵게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면 유추는 좀 안 되겠고 하여튼 그 출제진이 그렇게 유추하도록 문제를 냈대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쉽죠. 대개 이제 역도론에서 이제 2, 3점 그때 맞았는데 대부분 여기는 맞힌 거야. 이건 성향이론 관련된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의 문제점 맨날 나오잖아. 예. 그래갖고 뭐 인간의 역사적인 도식한 시켜 설명할 수 있다. 일정한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뭐였는데 채점 교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요거 두 개에도 그냥 말만 좀 맞으면 다 맞게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때 역도론에서 그냥 좀 점수 한 2, 3점 맞았는데 대부분 대개 보면 이제 여기에서 뭐 한 1, 2점 건진 사람들이 좀 있대요. 예,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나머지는 다 뭐냐면
이렇게 다 그은 거야. 예. 이런 것들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필수의 인증적 사고 관련된 내용이야. 예. 그다음에 역사신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모형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것도 복합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여기다 적어 놨고 필수의 인증적 사고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제가 이제 그 역사 이론 강의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일단 문제만 좀 풀어 볼게요. 자, 올해 기출 문제죠. 다음은 땡땡 고등학교 선교사가 작성 중인 학교 생활 기록부인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일부와 이에 대한 교사의 성찰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래서 수행평가 학습 과정에서 삼국시대는 그러니까 사국시대일까? 이게 아마 이 가야까지 포함시켜 사국시대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관점의 근거를 비판하여 어, 검증하고 가설 설정하고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여 가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탐구학습 과정이죠. 그래서 학생 나름대로 평가를 내겠다. 그래서 보고서 발표에서 초기 고대 국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관심을 보였고 많은 학생 호응을 얻고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누구야 선교사 내용인 것 같아요. 선교사가 일반적 탐구 과정을 거쳐서 A 보고서는 피처의 설명적 설명 인증적 사고를 잘 보여주고 있지 생각하면서 요걸 그 세특을 작성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기획의 특징을 써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증적 사고를 물어보긴 했지만 PC도 한정식이겠죠. 이 지문 잘 봐야 돼요. 그럼 PC에는 인증적 사고를 어떻게 구성했다고 보냐면 설명적 사고와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했다고 보냐면 그 이제 그 가설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야 가설적 가가 빠졌네요. 예. 가설적 사고와 기납적 사고로 추론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게 남색책 내용 있죠. 예. 가설적 사고하고 기납적 사고 이렇게 두 개도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가설적 사고는 이제 머릿속에 구상을 하잖아. 예. 근데 구상만 하고 검증만 하면 망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사례를 통해 검증하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그 요소가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반증 가능성 사고도 안 되냐? 반증 가능성 맞죠. 근데 이거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필수의 인증적 사고냐? 이거는 이제 그 전반적인 내용이고 필수의 인증적 사고에 맞춰 가지고 써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학생 B 보면 자, 국민학 개혁 주제로 하는 인문학습 모둠 속에서 고조사에 기록된 원의 항제와 주고받은 문서를 분석하여 국민학이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개혁을 했는지 추론한다. 그래서 논의 결과를 토대로 그 뭐냐면 토대로 교과서 내용을 비판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면서 수업 전반에 거쳐서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보인다. 자, 이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서 특별한 피드백이 필요 없죠. 다른 모동에게 이와 같은 수업 모형을 사용할 때 이해했다면 생각하여 피드백 주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문학습이라고 딱 명시해놨죠. 인문학습. 네.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밑줄치 니은에 대한 인문학습 수용 몽치를 쓰고 자료의 디귿의 내용을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니은이 이제 관련된 내용. D는 잠깐만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인문학습 중에 여기에서 여러 유형이 있죠. 네 가지 유형 중에 이제 하나를 보는 거죠. 원해양제가 주고받은 분석을 통해 공략 어떤 상황에서 왜 기획을 하는 상황, 목적, 수단 뭐 이거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인문학습 명칭은 행위 결정 분석 모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행위 결정 분석을 할 때 유의점 쓰니까 이거는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학습한 자신의 성경을 통해서 학습한 인문의 행위에 유추할 수도 한다. 행위 결정에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성향, 행위자 성향 인식, 행위 결정을 체험할 수 있는 내용, 조건과 사항, 행위자의 의도 동기, 행위자의 결과에 영향을 된 요소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성향과 그 당시 조건과 사항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요런 거를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요걸 이제 답을 썼다고 해요. 자기가 영웅을 이제 너무 한 힘을 영웅으로 몰면 안 된다. 아,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맞긴 맞는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지금 행위결정 분석 모형에 한정해 갖고 유의점을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요 내용은 그냥 인문학습 전반의 유의점이야. 예.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건 비켜낸 것 같아. 이거는 분명 조건을 주어지고 물어본 거니까. 예.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되겠죠. 조건에 맞춰서.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어 학생 시를 볼게요. 자, 우리 고장이 이제 3.1운동의 역사를 조사, 답사하는 프로젝트를 항암, 자료 분석 및 답사 내용을 통해서 역사신문을 작성함. 역사신문 사설에서 3.1운동 기념물 설립이 필요한 것을 제안하고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한 민주시민의 키움. 그래서 이제 요게 쭉 내고 있는데 내가 작성한 역사신문 평가 기준은 학습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다. 역사신문 평가 유의점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었지. 평가 기준은 지금 조건이 딱 주어지죠. 2015년 개정교육과정 사회과 교육과정. 그러니까 요 조건에 맞춰 써야 돼. 요게 출처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들어갈 때 요거에 맞춰서 쓴 게 아니라 뭐 기본서에 있는 그 역사신문 있죠. 자, 역사신문 만들기에 입각해서 답안을 구성하신 분들이 있다고. 틀려요. 왜냐면 여기 보면 조건이 명확해 있잖아. 그래서 문제를 볼 때 항상 그 조건 단서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 자, 교육과정은 역사신문 평가 기준으로서 인물과 사건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이제 있고 땡땡 치고 역사 사고력의 발휘 정도, 신문 형식의 완성도 있는데 요거 이제 2015년 개정교육과정 검색을 해보시면 동아시아 평가 내용이 있어요. 평가에 보면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인물과 역사 사건 맥락을 고려한지 여부와 그 다음에 니은 하나가 나는데 요 니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역사적 사실의 정확도 여부 있고 역사적 상상력이라는 게 있어. 또 원문 내용에는 근데 역사 상상력은 역사 사고력의 하위 범주죠. 그러니까 역사 사고력 이렇게 대체해서 쓴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이제 15년 개정교육 과정에 동아시아 평가 기준에 보면 맞춰서 쓰면 이게 답일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역사 신문에 또 중요한 게 팩트 체크잖아요. 사실 같은 것들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역사적 사실의 그 정확도 여부 이게 이제 답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모형을 또 볼게요. 교수학습 모형. 자, 앞에서 했던 거는 교수학습 모형을 이제 모형과 여러 이제 뭐냐면 행위 이론이나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플러스시킨 혼합형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교수학습만 물어보는 모형이에요. 예, 그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이에요. 예, 첫 번째 인증번호 50번입니다. 자, 다음 A 내용은 수업을 하려고 할 때 내용 구성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수업 모형을 쓰고 이 수업 모형을 활용할 때 유의할 점 두 가지를 각각 한 줄 이내에 쓰시오. 그리고 질문의 유형을 볼 때 B와 C의 질문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각각 한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자, 고려시대 때 군영과 진해 지방가를 파견했으나 지방가를 파견한 주영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편이 더 많았다. 한편 조선시대 때는 지방행정 구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군영을 통합했으나 모든 군현의 수령을 파견했다. 고려시대 때는 모든 군현의 지방을 파견하지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조선시대는 모든 전국에 몇 개의 돌 단원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있지만 내용 구성 중에 고려와 지금 조선을 계속 비교하는 거죠. 비교 학습을 쓰시면 돼요. 비교 학습. 자, 수업 모형 비교 학습이고
요 비교학습할 때 유의점 두 가지. 항상 이게 유의점, 비교학습 유의점이 자주 나온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을 보면 비교 대상에 대한 선호의 감정이나 우열의 판단을 요구하지 말 것. 비교 평가할 때 기준을 다양하게 선정하고 비교 판단의 결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것.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의 유형을 볼 때, 얘는 이제 비교학습으로 나오고 이제 질문학습으로 넘어가는 거야. 문답학습으로. 자, B와 C의 질문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있죠. 자, 일단은 B의 질문을 볼게요. B를. 자, 여기 보면 고려시대의 모든 군현의 지방간에 파견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이건 수용적 질문이죠. 이게 왜 수용적 질문이냐? 자, 일단은 근본적이란 말입니다. 근본적. 근본이라는 건 답은 한계를 추구하는 거야. 네? 그 원인이라는 것은 짤막하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뭐냐면 답변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여러 문제가 이제 답변해야 될 거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용적 질문이에요. 그럼 거꾸로 여기 이제 근본적인 말이 없고, 자, 고려시대 모든 군현의 지방을 파견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이거는 확산적 질문이죠. 문제 해결 방향이 다각적이잖아. 네. 이게 확산적 질문이야. 답이 한 개, 두 개 이상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용적 질문과 확산적 질문의 차이가 있다. 수용적 질문은 답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고, 확산적 질문은 답을 두 개 이상 추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전국에 몇 개의 도를 나누냐. 이건 어떤 특정한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지 기억 질문이야. 근데 이제 이걸 명칭을 쓰는 게 아니죠. 지금 잘 보면 이에 대한 특징을 지는지 각각 한 줄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수용적 질문의 특징과 인지 기억 질문의 특징을 각각 한 줄에 쓰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냐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수용적 질문은 사고 내용을 정리하는 하나의 결론과 방향을 이끄는 질문 이렇게 쓰면 되고, 시질문의 특징은 학생들 기억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바스의 뭐냐면 그 질문의 유형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는 녹색 책이 있어요. 녹색 책. 파란 책은 문답학습이 있는데 문답학습 그 파란 책 읽으면 좀 약간 시간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녹색 책 기준을 보세요. 바스의 유형을 기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도 질문학습법, 문답학습법이에요. 예, 문답학습 네 가지 유형이 있죠. 예, 요게 중심으로 해갖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있고, 한번 볼게요. 다음은 김교사의 수업 장면이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래서 이제 보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죠. 자, 지능하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성황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뭐가 필요해? 어, 상대방의 감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상황의 내면을 알아야 되잖아. 감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학산적 사고죠.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용적 질문이 아니라 학산적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신라의 대당 외교는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일까? 자, 적절한을 나오면 뭐와 연결됐어요? 평가와 연결됐어요. 평가적 질문.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평가적 질문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그 신라는 어떤 전투에 나당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나요? 이렇게 했죠. 어, 자, 그래서 이제 나당 정쟁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건 왜 틀렸을까요? 어, 역사 사건사의 관계를 파악하는 인지적 기억이다. 그 단편적인 사실을 물어본 게 인지적 기억 측면 맞죠? 근데 왜 틀렸냐면 인지적 기억 질문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요 관련된 내용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건 인지적 기억 질문이 아니라 요 내용 자체가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수용적 지문이에요. 수용적 지문. 요건 맞지만 요걸 설명하는 내용이 틀렸어. 수용적 지문. 그래서 수용적 지문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과 아이디어의 관계 수입. 이게 물어볼 때 이게 수용적 지문이요. 사실과 아이디어의 관계 수입. 여기인데 요 관련된 그 수요적 지문에 요 관련된 내용은 그 우리가 본 녹색 책에는 없어요. 제가 이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검은 책에 보시면 그 바스의 유형 지문이 더 자세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 있어. 예. 그래서 검은 책 보시면 그 바스 외에도 다양한 질문 유형에 돼 있어요. 여러 학자들 견해도 있어요. 그리고 바스의 유형도 있고 그 바스의 유형이 자세히 적혀 있는데 검은 책에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 책 그 뒤편에 보면 각각의 질문 유형에 대한 예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 수업 같은 거 좀 잘 보시려면 검은 책을 보시는 게 좋아요.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요. 자, 민족 융합 정책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의의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이 여러 가지 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산적 질문인가요? 예. 그래서 답이 니을 맞죠. 이거 그래서 니은가 니은이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3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고 아마 이제 그 출제자는 학생 그 응시자들이 요것도 쓰지 요게 많이 쓰지 않을까. 왜냐면 요걸 뭐 인지 기억 질문인데 하면서 이렇게 찍으니까 5번을 이제 많이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서 낸 것 같아. 이 오답지 이렇게 매력도를 높여가지고 근데 답은 3번이고 그 이유는 아까 전했지만 요건 맞지만 요기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 09년부터 해서 13년 기출 문제는 객관식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는 답안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답안에 맞춰 갖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어떤 분들이 이거 보고 요거 내 생각이 아니 자기 생각이 틀리다고 따지신 분인데 제 생각도 틀린 분 그러니까 제 생각도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요 답안에 맞춰 갖고 제가 기출 분석을 한 거지.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요 09년 13년 기출 문제 분석 내용 중에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 답안에 맞춰서 기출 분석을 한 거니까 그걸 이제 참조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을. 자 3번하고 그다음에 4번하고 5번은 탐구학습이에요. 탐구학습.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출제 연도를 좀 보면 95년, 96년, 93년 아주 예전 기출 객관식 기출 문제 93년부터 해서 92년부터 해서 96년 초창기 때 임용고시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탐구학습이 나와. 탐구학습. 참고 92년, 96년 여기 문제는 역사과, 지식과, 일사과 다 통합해서 봤어요. 그 문제 보시면 역사과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식 일사과 문제도 같이 섞여 있거든요. 객관식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역사과도 봤지만 그 일사 지식과 애들도 이제 연결돼서 있기 때문에 좀 본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문제 풀어볼게요. 자, 사유 수집하고 해석하고 가설 검증하는 학습 방법을 가장 알맞는 것은 뭐 여기 이제 얘기했지만 사유 학습이 나오면 항상 뭐와 연결됐다고 했죠? 탐구 학습과 연결돼요. 예. 탐구 학습은 사유 학습 외에도 뭐 총괄 학습 그다음에 등등 여러 인물 학습 등 여러 학습 모형과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이 탐구 학습이 되는 거죠. 자, 4번을 보자. 자, 다음은 역사과 탐구학습 과정에서 육성할 탐구 기능이다. 예, 그 문제의 문장이나 자료의 저자의 평가를 찾아낼 수 있고 사실과 위계를 구별할 수 있고 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일치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보기의 역사과 탐구 모형에 이와 같은 기능을 주로 강조한 단계는 그래서 이제 탐구 모형이 있죠. 이거 외워두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도 물론 가설 설정, 비판과 해석, 가설 검증, 원리학인데 요거는 이제 딱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답이 나오죠. 예. 다 비판 해석 부분이잖아. 요 과정에서 사유 분석과 비판을 하는 거니까. 자, 그다음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자, 보기에 일반화에 이르는 역사학습 탐구 과정에서 자료 수집과 비판, 해석을 이루는 단계. 그래서 문제 설정, 가설성, 가설 검증, 원리학 개념 도출인데 여기 도중에 비판과 해석 내용이 들어가야 돼. 자료
비판과 해석이 들어가 있는데 요게 빠졌어. 빠지고 그냥 가설 검증에 통합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3번 외에는 없어 답이 솔직히 말해서 사지선답 문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여기까지 이제 얘도 여기에다 집어넣고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 출제자는 가설 검증에 통합해서 그냥 문제 낸 것 같아. 그래서 여기 92년부터 96년도 문제 보면 좀 허술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내는 분들이 출제자 분들이 교수가 그 담당 그 교수가 낸 게 아니라 장학사가 냈어. 해당 과목의 장학사 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좀 틀린 내용도 많고 이게 허술한 문제고 좀 수준 낮은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예. 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제 그 탐구학습의 절차 부분 요거는 꼭 외워두셔야 한다. 탐구학습 절차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요 관련된 문제가 뒤에서 또 나오죠. 탐구학습 절차 가설 설정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6번을 볼게요. 6번은 탐구학습 관련된 내용, 공인형 기출문제죠. 예, 공인형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이제 공인형까지는 이제 뭐냐면 융합형 문제를 냈어요. 예, 중국 이제 14 뭐 이렇게 지리 이렇게 했고 03년부터 이제 따왔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는 역사과 외에도 일사과 지리과 사람도 같이 냈던 거야. 이 문제는요. 자, 탐구학습은 교수학습 방법은 많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자, 탐구학습 모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같은 절차가 있다. 문제인식, 가설결정, 자료수집, 가설검정, 그 다음에 변론과 도출,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료 수집하고 가설 검증 이 중간에 사료 비판 내용인데 이 비판은 가설 검증에다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이 뭐냐? 관련 도출 다음에 일반화죠. 그래서 일반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역사 수업에서 탐구학습을 할 때 위에 모형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문제점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서브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 이건 한금박지생 건의를 이제 적어서 했어요. 아까 이제 한금박지 분이 그 답안 그 채점 기준을 알아내갖고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답안이 이제 맞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같이 탐구 과정을 통해서 명확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냐는 논란. 배경 지식과 학습 능력을 부족한 학생들이 탐구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문제. 학생들의 학습 과정과 역사과 학습 과정이 동일한 성질에 있는가를 의문시하고 역사 사실에 관한 지식이 소홀하고 내용보다 과정이 지나치게 중시하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사고의 의미와 기능이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 이걸 쓰시면 돼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02년 문제가 아니라 01년까지만 융합평을 냈고 02년부터는 역사과 단독 문제가 났어요. 예, 융합평 문제가 빠지고 예,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거는 이제 역사과에서 낸 거예요. 역사과. 그래서 요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야. 예, 01년 전 그러니까 02년까지 그러니까 01년까지만 융합형 문제가 나왔고 02년부터는 지금처럼 역사과 단독 문제들이 쭉 나왔다. 예,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관련된 7번 문제 넘어갈게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토의식 수업과 관련된 거야. 그래서 토의식 수업은 대립 논쟁식 수업과 또 작은 범위의 토의식 수업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토론식 수업 있죠. 토론식 수업은 있는데 토론식 수업은 대립 논쟁식 수업과 토의식 수업 두 가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토의식 수업 관련된 내용을 가고요. 예. 토의식 수업 관련된 내용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대립 논쟁식 수업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토의식 수업이 나와요. 토론식 수업 중에 하나인 토익 수업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뭐와 관련된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네,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다음은 최교사와 교생이 나눈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나의 들어갈 최교사의 조언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대표 수업에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를 주제해서 토론식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아테네 민주정이 진정한 민주정이 아닌가에 대한 대립 논쟁 수업인가요? 아닙니다. 그 대립 논쟁 수업이 아니면 토의식 수업의 하나인 뭘까요? 토의식 수업이죠.
그래서 이 토의식 수업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토의식 수업, 대립 논쟁식 수업. 예, 두 가지 있는데 저는 학생들에게 아테네 민주정과 관련하여 교사가 준비한 사료와 문제를 주고 그 모든 별로 답을 윤호하여 수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가수업이군요. 예, 가에 포함 들어갈 용어를 써서 이제 있고 가수업이군요. 이게 토의식 수업이죠. 사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료학습도 하군요. 사료학습할 때 학생들이 사료의 용어나 서술 방식 때문에 역사 이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렇게 있죠. 그럼 문제 풀어보면 자, 가에 들어갈 용어를 포함하여 답안을 구성할 거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가에 들어갈 용어를 이제 답하는데 그 있고 잠깐만요. 네. 가의 수업 과정에서 기획을 선정할 때 고려할 점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이렇게 있죠. 그럼 이 가의 수업을 용어를 써서 이제 이걸 고려해서 이제 고려할 점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기획과 관련돼서 문제를 이제 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이제 선정할 때 토익 수업의 때 문제 선정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명확하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주면 어떤 건지 잘 몰라. 그래서 어떤 과제나 자료를 제시할 때는 항상 명확하게 줘야 돼. 이건 토익 수업뿐만 아니라 그 뭐 주제학습도 그렇고 현장학습도 그렇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보면 답을 보면 토익 수업에서 문제 선정할 때는 자료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있고 그때 이제 토익 수업 내용을 한 것을 단어 써야 되겠죠. 거기에 단서가 있으니까 가이드가 용어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가의 용어인 토익 수업은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사료학습인데 사료를 제시할 때 그 당시 이제 유의할 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각각 제시했는데 녹색책이나 파란책 있죠. 그래서 이제 요때 물어본 게 학생들 사료 용어나 서술 방식이 어려운 점이 있어. 그래서 사료 제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물어봤죠.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교사가 내용을 검토해서 학생 수준에 적합도도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구나. 그다음 교사의 추가 설명을 단다거나 관련 자료 사실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답안을 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요 유의점과 그 해결 방안 꼭 외워두세요. 예. 요거는 자주 나오는 기출 부분이야.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제 토론식 수업을 하면 토익 수업이 아니라 대립논쟁식 수업이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토익식 수업이 났어. 토익 수업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인데 8번 문제는 좀 쉬었다 갈게요. 예,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